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학생이 좀 하셨습니다. 오늘 코리아 피싱과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위 틀린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같은데 제가 해답을 제안하기에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전문가들 많이 오셨으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 배경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굉장히 좋은 약들이 이제 많이 개발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약들,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고 들어오더라도 이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서 실제 환자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 신약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신약 도입이라든지 들어와도 급여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신약이 너무 낮아서 신약 개발사들이 한국의 도입 자체를 좀 늦춘다는, 다시 패싱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현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도입 및 급여율이 낮은 게 우리나라의 허가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검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지연된다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제약사들이 허가 신청 또는 급여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허가를 해주고 보험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도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이 우리나라 신약 약가를 한국 약가, 우리나라 약가를 중국에서 결정하고 이래서 그 영향이 좀 직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정부 산업계 환자분들 같이 이렇게 좀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런 코리아 피싱과 관련 기사들이 좀 검색을 해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내 개발 신약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한 신약들도 우리나라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돼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먼저 발매를 하고 우리나라는 좀 나중에 문제제품 그런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외국 회사들, 혁신 신약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약가를 중동가가 참조하고 또 유럽이 또 중동 약가의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가가 낮게 결정이 되면 결국은 해외에서 더 큰 시장에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신약 접근성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좀 잠깐 제가 수정해서 좀 보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미국, 일본에 허가된 신약 460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미국 제약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거고 제가 조금 수정을 한 내용들입니다. G20하고 OECD 국가의 허가된 신약을 분석한 건데 전체 460개가 허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33%, OECD 평균 41%, G20가 38%가 이제 허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허가율 자체도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급여율입니다. 급여율은 당연히 더 낮겠죠. 그 중에 일부가 급여가 됐기 때문에 460개 중에 우리나라는 22%, G20, 28%, OECD 29%.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저렇게 보면은 낮아 보이죠. 이렇게 또 순서대로 순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낮았거든요. OECD 평균이 요거는 이제 허가율이죠. 허가율을 보여드린 건데요. OECD 평균이 41%라고 하고 우리나라 33%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순위로 매겨보면 굉장히 하위권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허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시각처에서 강제로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느냐, 도입을 하느냐 이런 의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여기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은 게 우리나라 시각처가 허가를 너무 늦게 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최초 허가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년 이내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약이 먼저 출시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는데 1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이 도입이 되는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5% 정도 하위권이죠. OECD 평균 18%에 비하면 미국, 독일,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초 허가 후 시판하다니 급여 속도를 비교한 건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건 기간이잖아요. 허가 속도, 급여 속도로 볼 수 있는데 허가돼서 급여가 되면요, 그 기간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돼서 급여되면 그렇지 못한 약들이 이제 문제죠. 결론적으로 허가돼서 급여되면 그 속도는 OECD랑 평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허가 시스템, 보험 등재 시스템 이게 너무 늦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거는 항암제 희귀약품만 따로 이제 빼서 도입 속도를 비교해 본 건데요. 항암제 희귀약품은 좀 많이 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암제라든지 희귀약품은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고 경제성 평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느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ERP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를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ERP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는 제가 뺄라는 들어갔는데 이거는 ER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해외학과를 어떻게 참조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A8의 조정평균가, 그 다음에 A8의 가장 낮은 가격들을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에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8 국가는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 약가를 참조하지만 해외도 마찬가지로 외국 약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신약 가격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 A8 국가의 조정 평균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이거 넘는 가격을 신약의 가격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면제에 약세될 때는 A 국가 조정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을
이제 그 런치 발매 순서를 정하는 그런 전략을 해외 제작사들이 이제 취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해외 약간 창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이런 나라들이 창조하고 또 이런 나라들이 창조하고 이런 나라들이 약간 계속 창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약가가 낮으면 이런 데서 결국 연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등재를 안 시키고 다른 나라를 먼저 등재시키고 우리나라에 등재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게 다국적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먼저 신약이 등재되고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등재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가격을 높게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리펀드 타입 RSA 리스크 쉐어링 어그리먼트 위험분담 제도를 시행한 게 사실은 이런 ERP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70불 이것이 경제성 있는 비용효과적인 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리스트 프라이스는 100불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30%를 나중에 리펀드하는 이런 제도가 ERP 때문에 생겼다고. 사실은 RSA 리펀드 타입 RSA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약이 예전보다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제도를 활용해서 등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약 약가는 실제로 얼마나 낮은지를 좀 확인하는 연구를 제가 이전에 수행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격이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국제 IQVIA라는 그런 회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보시면 이제 OECD를 1년 했을 때 우리나라의 페이턴트 신약의 가격이 0.60%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OECD 중에는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항암제를 가지고 가격을 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등재된 약들을 조사해봤을 때 이 당시에는 이제 A7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했기 때문에 A7 가격 대비 A7 평균가 대비 우리나라의 가격을 좀 비율로 내보면 13%짜리도 있고요. 높은 건 78%. 굉장히 쭉 보시면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펀드가 씌워져 있는 RSA 리펀드 타입의 RSA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도 40%. 이 리펀드가 씌워져 있다는 것은 표시가 자체 굉장히 높게 실제가보다 높게 지금 등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60%, 57%, 40% 이런 정도의 가격이 보면 굉장히 좀 가격이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낮은 거가 무작정 나쁜 건 사실 아니지. 낮은 게 무작정 나쁜 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환자들의 부담 측면에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건 좋은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리아 패싱과 관련된 ERP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접근성하고 보험 재정하고 얼마나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제시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가격을 ERP를 생각하면 가격을 높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격을 높이 주면 혼자의 접근성은 올라가겠지만 혼자에 대한 접근성은 올라가겠지만 재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재정을 생각하다 보면 혼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 복지부고 공단이 다 같이 좀 머리를 풀어내고 고민해봐야 될 그런 주제인데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